안녕하세요. 스마트모션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VFC에서 만든 M16A1 같지만 아니고요. XM16E1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 잡고 저것 잡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이 M16을 재현한 제품이 사실상 위밖에 없었던 걸 감안하면 위에 색감 아시죠? 바디 색감. 여기 바디가 까만 거 뭐도 안 맞아요. 전혀 이것저것 다 안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뛰어난 거나 저는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특히 이 바디 색감만 이렇게 뽑아줘도 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 제품이 이게 각인이 없었잖아요. 무각인이라. 각인은 뭐 별도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각인하는 것도 결국 또 개인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제품의 내구성이에요. 아무래도 제품이 너무 엉성해서 쉽게 잘 고장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M16을 원하는데 이걸 쓴 거죠.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한번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 텐데 저도 사실은 군에서 M16A1을 썼던 세대예요. 저는 3년 내내 이걸 썼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물건인데 지금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M16이라고 얘기했다가 M16A1이라고 얘기했다가 XM16E1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이게 구분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본인이 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M16E1이에요. M16E1 제품은 M16A1의 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미군의 제식 총 모델 이 명에서 X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익스페리멘털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용 총이라는 얘기죠. 아직은 제식으로 정확하게 인정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먼저 이 실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총은 실제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M1 게런드 굉장히 세죠. 그거는 7.62mm 계열이니까. 그리고 M1 카빈이라든가 M2 카빈. M2 카빈은 이제 2차 대전 때 썼다기보다는 우리나라 6.25에서 6.25 때 그때 M2 카빈을 주로 썼죠. 그래서 이런 그 총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자동소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AK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아무래도 자동소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이 M16A1 또는 XM16E1은 유진 모리스 스토너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총기 제작자가 제작했죠. 아말라이트사라는 회사에 있을 때 제작한 거예요. 그 초기형은. 그때 나왔을 때 처음 이름이 AR-10입니다. 가끔 보면 미국 그 총기 영상 같은 거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실총 영상에 보면 AR-15 뭐 이렇게 계속 부르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야, 저거 M4인데 왜 AR-15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각인이 AR-15으로 돼 있죠. AR-15라고 돼 있는데 이거의 전신이 AR-10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좀 형상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AR-10을 처음에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가볍게만 만들겠다고 그 아밀라이트사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 유진 스토너는 반대를 했는데 이 총열을 알루미늄을 썼죠. 그래서 실험하는 도중에 총열이 찢어져 버렸어요. 에이, 진짜 웃기죠. 이게 말이 되나? 강철을 써도 현찮은 판에.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죠. 제식소총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M14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14 있죠. M14가 제식소총으로 됐어요. 근데 M14는 7.62mm 계열이잖아요. 이거 반동이 엄청 세요. 그 상태로 이제 베트남전에 들어간 거죠, 미군들이. 근데 반동 세고 작지 않잖아요. 이 총이 길잖아요, M14는. 휘두르기도 나쁘고. 야, 씨, 큰일 났다. 그래서 유진 모리스 스토너가 AR-10을 갖다가 탄종이 조금 작은 소구경화 시킨 것이 바로 AR-15입니다. 요겁니다. AR-15. 그래서 각인이 AR-15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아밀라이트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다기보다는 사실 돈이 자금 압박에 휘달려서 이제 콜트사로 넘어갔고요. 이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미 공군 쪽에서 인수해서 쓰다가 미 육군에서도 이제 받아 쓰게 됐는데 미 육군에서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 제안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노리새가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노리새 뭉치죠. 노리새 뭉치가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이걸 전진시키는 레바를 꼭 포함시켜라. 그래서 사실 공군용에 보면 이 레바가 없습니다. 이 노리새 전진기가 없어요. 이걸 밀면 이 노리새가 덜 닫혔을 때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전 손잡이 형태를 T자형으로 해라. 이게 원래 그 초기형 모델 보시면 여기가 T자가 아니에요. 실험용 모델에는 여기 삼각형인데 이걸 T자로 해달라는 거. 요것도 제안한 거죠. 그 다음에 탄창 멈치에 탄창 멈치 뚝을 설치할 것.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탄창 멈치 부분에 탄창 멈치 뚝을 설치하라는 거죠. 이게 초기형에는 없어요. 없으면 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탄피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어버려요.
그리고 사실 후경으로 가면 여기도 이제 가드가 생겨요. 뚝이 또 생기는데 이건 탄창 멈치가 이게 바닥에 놨을 때 눌리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뚝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원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있고요. 요것도 지금 재현을 잘했어요. 왜냐면 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탄창 멈치 정확하게 반까지 가야 재현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이 뚝이. 이 뚝이 없으면 뭐 오른손잡이는 상관없는데 왼손잡이는 자기 얼굴에 맞아야 돼요. 탄피를 족발할 때.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고 미 육군에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서 총을 납품했고 1966년 2월부터 XM16 E1으로 M14를 대체해서 이제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7년 뒤에 등장하는 게 바로 M16A1이에요. 그게 이제 개량형이죠. XM16E1의 개량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개량하기 전 모델. 굉장히 뭐 좀 다양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M16A1하고 제가 쓰던 M16A1하고도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M16A1 다음에 M16A2가 나왔죠. A2가 나오면서는 여기 셀렉터에 오토 모드를 없애버리고요. 오토를 없애버리고 3.4로 바꿨는데 사실 쓸모가 없어서 또 바뀌었죠. 그 뒤에 또 콜트사가 또 손을 놔요. 그래서 FN4로 또 넘어가요. 이 라이센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영화에서는 위워 솔저스 아시죠? 그 중년 멜 깁슨이 그 할무어 중령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워 솔저스에 보면 이아드랑 전투에서 막 그 전투씬 나오잖아요. 헬기 내려오고 막 그 장면에 사용된 총도 정확하게 M16A1이 아닙니다. 베트남전 상태였고 1966년부터 7년 뒤에 개량된 거니까 그 사이에 사용된 거라 결국 이 총이라고 보셔야 돼요. XM16 E1이라는 총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과거에 그 VFC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VFC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DNA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건 VFC의 그 하이엔드급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브랜드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되게 비쌌어요. 요거는 이제 그 보급형으로 출시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제품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저 부분이 잘못됐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고증은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만족하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캐리어 색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볼트 캐리어 색감이 은색으로 된 건 이거 고증에 맞는 겁니다. 저는 제가 M16A1 사용했을 때 걔는 볼트 캐리어가 은색이 아니었어요. 검은색이었고 얘는 지금 은색이죠. 이게 뭐냐면 초기에 요청했을 때 크롬 도금을 해달라 그랬어요. 볼트 캐리어에. 녹일 쓰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재현한 겁니다. 물론 이거 크롬 도금 아니에요. 그냥 은색으로 만든 거죠. 그걸 고증하기 위해서. 고증에 정확히 맞는 겁니다. 노리새 전쟁기도 사실 저 때도 그랬는데 이런 형태 아니에요. 이런 형태 아니고 이렇게 둥그런 형태인데 이 E1은 요게 맞아요. 핀에 E1이니까 여기 구멍이 있어야 돼요. 구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 구멍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핀에. 여기도 보면 핀에 각각 재현되어 있고 셀렉터에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웃긴 것 중에 하나는 핸드가드 하고요. 요거 핸드가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스톡, 개머리판, 고정식 스톡이죠. 개머리판도 재질이 실물과 똑같은 나이론 파이버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많이 향상시켰고요. 핸드가드는 이거 보시면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던데 핸드가드에 지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이런 수축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M16A1 제가 쓰던 A1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냥 정확하게 삼각형의 맨들맨들한 형태. 그래서 저는 뭐 새 제품을 받은 건 아니라서 그때 군에서 요 E1 제품에서는 자료상에 이렇게 수축된 모습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쓸데없이 이렇게 재현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일부러 재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단차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만 거에서 뭐 단차 문제는 조금씩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건 포기했어요. 일단 재질만 똑같고 외부 형상만 어느 정도 재현해주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스톡 커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 어떤 분들 M16A1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스톡 커버가 이게 아닌데? 여기 뭐가 뚜껑이 있어서 열고 거기다가 그 청소용 도구 넣어야 되는데. 근데 E1에는 없습니다. 이게 없는 게 고증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저도 이거 제품 받고도 처음에 몰랐는데 만지다가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딱 봤는데 여기에 지금 방열 주름을 다 재현을 했어요. 여기 미세하게 이렇게 주름이 쫙 있거든요. 이게 방열 주름입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바깥쪽에 홈을 만들어서 열이 좀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걸 재현한 거예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보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론트 사이트하고 리어 사이트는 전형적인 M16A1과 동일한 형태고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고증상에 프론트 사이트는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소염기는 지금 국내 규정상 이런 소염기로 돼 있고요. 순정 소염기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삼지창 형태죠. 근데 나중에 M16A1으로 가면서 이런 세장형으로 버드 케이지 형태로 바뀌죠. 왜냐면 삼지창으로 된 게 자꾸 정글 다니다 보면 이렇게 껴가지고 끝에가 소염기 끝에 가지가 걸려서 나뭇잎하고 귀찮아서 바뀌죠. 탄창은 숏 탄창이 들어있고요. 기존에 롱탄창 M4 VFC M4 시리즈의 롱탄창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V3 버전 3세대고요. 여기 공탄 격발 장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숏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화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롱탄창보다는 가스양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 격발했을 때 느낌은 사실 뭐 많이 M4류에서 많이 써봤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고정식 스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안에서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버퍼가 좀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테이크다운을 해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볼트 캐리어 한번 볼까요? 네, 볼트 캐리어 은장이죠. 은장 모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왜 은장인지 말씀드렸죠. 그 노즐이나 이런 거의 호환성은 그냥 기존의 VFC M4하고 동일한 거라서 형태상으로 지금 외부로 봤을 때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엠파스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엠파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엠파스가 있다면 맞춰주셔야 되겠죠. 지금 안을 봤을 때는 엠파스가 안 보여요. 예. 나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엠파스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작동이 이상하면 엠파스를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전 레바는 이렇게 생겼고요. 전형적인 M16E1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볼트 캐리어를 좀 강화시킨 모델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품 수입 시기에 따라서 이 볼트 캐리어의 멈치 부분, 노치 부분 쪽에 강화가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된 제품이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조하시고요. 시기에 따라 좀 다르고 아마 따로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제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하부를 보시면 하부 시어는요 전형적인 그 M4 GBB입니다. 버전 3고요. 그래서 스틸로 많이 강화된, 보시면 다 스틸이죠. 다 스틸 다 붙죠. 노커까지 그렇죠. 노커까지 스틸이고요. 다 붙어요. 네. 그래서 내구성은 잘 아시죠? V3 시스템은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품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제품 호환성도 어차피 VFC M4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퍼가 좀 독특해요. 보시면 굉장히 크죠? 와우 씨! 보통 M4는 요만하거든요. M4 VFC M4 GBB 버퍼는요 이만해요. 그래서 겁나게 큽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되게 단단해요. 끝부분이. 이건 고정된 거구나. 고정된 건가? 고정된 거 같은데? 예, 고정된 거네. 근데 이게 아마 버퍼 완충을 할 텐데, 완충할 것 같은데, 여기 유격이 있는 거 봐서는. 근데 세게 쳐야 되는데 칠 건 아니라서. 그래서 버퍼가 무식하게 크다는 거. 야, 다시 재조립할 때도 방식은 동일하죠. 위에 가스할 때 부분 맞추고 딱 밀어주고 닫아주시면 되는데, 닫을 때 좀 뻑뻑해요. 핀도 잘 빼주셔야 되고, 이렇게 딱 눌러주셔야 돼요. 딱딱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핀을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초기형 VFC GBB 제품들에 비해서는 많이 이미 발전된 상태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봅니다. 뭐 각인에 대한 논란, 뭐 수축 현상에 대한 논란, 뭐 제연도에 대한 논란 이렇게 있지만, 일단 저는 색감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하부 시어 부분도 많이 개량돼 있어서 신형으로 장착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어 쪽에서 잔고장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이 가격대에 M16 GBB를 가질 수 있다 그래도 얼추 재현된 그런 GBB를 가질 수 있다는 거, M16을 뭐 그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여기 이제 멜빵끝만 하나 이쁜 거 2점식으로 이렇게 매달아주면 이거 자체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M16을 사용하셨은 세대, 한 번이라도 써보고 추억이 있는 세대라면 그걸 재현하는 데는 이만한 제품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